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무서운 복병이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정전이로 불리는 치매 때문인데요.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수록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 발생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혈관 건강 관리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치매는요, 불치병의 대명사기도 한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혈관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 치매는 기억력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이제 판단력 등이 제대로 안 되어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크게 이제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노인성 치매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고,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중풍이나 뇌혈관, 뇌경색 등 혈관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혈액관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매이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혈관 자체의 혈액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뇌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해야 뇌의 신경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치매에서 혈관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노년기에 제일 두려운 질병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서 치매가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치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게 현실인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치매의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억력의 저하입니다. 최근 이제 발생한 일과 또 약속했던 것조차 잊어버리는 경우. 두 번째는 언어 장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름과 또 자주 사용하는 사물에나 이런 이름들이 순간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계산의 능력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전조 증상의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자기가 볼 때 좀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두 번째는 이야기 도중에 자기가 하던 이야기를 자주 잊어버린다. 세 번째는 물건 이름을 바꾸어서 부른다. 네 번째는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대화를 할 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여섯 번째,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 여기에서 2가지 이상이 자기한테 바로 이거 2가지는 나한테 나타나네, 3가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치매 전조 증상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2가지 이상이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뇌의 건강, 특히 혈관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어야 영양 공급이 되겠죠. 두 번째는 내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가 잘 배설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음식물의 찌꺼기죠. 그래서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는지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지압법의 경우에는 백회와 중환을 자주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백회는 우리 가마라고 하는데요. 머리 꼭대기에 보면 가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 자체가
이 귀를 접어서 코하고 해서 마주보는 꼭지점인데요. 이때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마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가마, 백회열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해서 누르다 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신이 하는 게 좋습니다. 힘이 센 분이 하면 백회를 너무 세게 누르면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한 10초씩 5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 중화는 명치와 배꼽의 2분의 1 지점, 가운데 지점을 자주 눌러주고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방차를 드실 때는 원지와 석창포, 연자육과 백출, 네 가지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평소에 변비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지압법은 백회와 삼간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백회는 머리에 가마, 삼간은 이 두 번째 손가락에서 쭉 가다가 보면 주먹을 쥐었을 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뼈, 동의보감에서는 본절이라고 하는데 이 뼈에 약간 뒷부분에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주먹을 쥐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해서 뻐근할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체내의 수분량이 떨어지고 건조하기 때문에 변이 딱딱해지고 건조하고 변을 보기 힘들고 변을 본 다음에도 남아있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평소에 있거나 변을 봤는데 시원치 않거나 남아있는 경우에 이 백회와 삼간을 지압법으로 이용을 해 주시고, 한방차는 원지와 석창포는 뇌혈관에 원활하게 피순환을 시키고 신경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돕는 도인과 행인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그래서 원지 석창포 도인 행인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생활 습관이나 관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평소에 건망증 비슷하게 순간적으로 잘 잊어버린다. 치매는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놀이나 독서입니다. 평소에 이제 건전한 수준의 이제 게임이나 카드 놀이와 같은 종합적인 인지 능력이 이 건망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책을 읽거나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습관을 자주 하시면 기억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TV에서 공부하는 습관에서 자기는 잘 외워지지 않을 때 쓰면서 외우면 잘 외워진다 이렇게 했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머리로 생각하는 것, 몸으로 손으로 쓰는 것, 그래서 머리의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쓰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또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기억력에 머리에 기억력이 퇴화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나이가 70 이상인데 과체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음식의 양을 줄여서 적정량의 체중으로 줄이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근육이 힘이 없게 되면 이 자세 자체가 이렇게 움츠리게 됩니다. 움츠리게 되면 우리 우산을 움츠리게 되면 안에 공간, 오장육부의 공간이나 뇌혈관의 공간 자체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근육량의 근육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를 자주 하면서 힘이 생기면 어깨도 펴게 되고 몸도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심장과 폐, 오장육부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은 다른 운동을 하는 것보다 금연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술의 양은 들 수 있으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술과 담배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태가 소화가 잘 안 된다, 소변에 보고 났는데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오줌 소태가 있다, 변비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운동을 해 주시면서 이 증상을 꼭 개선시키는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또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관리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치매는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은 상담에 앞서서 나이와 키, 몸무게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54살이고요. 네. 165에 47kg.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요, 장이 유착이 돼가지고, 네. 작년에 수술 한 번 하고 또 재작년에 한 번 수술 2번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장이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장이 좀 늘 좀 차가운 편이고 배가 좀 차갑거든요. 손발도 차갑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는 뭐 좋은 게 있나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장유착 수술만 2번 했고 다른 건 수술한 거 없습니까? 제가 39살인가 8살에 췌장에 예. 혹이 좀 커졌다고 해서 예. 1cm 정도 잘라냈거든요. 복강경으로. 예. 그래서 장유착되는 원인이 아마 그때 복강경 때문에 유착이 되는 것 같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다른 건 그 밖에 다른 수술한 적은 없으시고요. 네네네. 네. 현재 폐경이 되셨습니까? 네네네. 네. 폐경은 언제 되셨습니까? 작년, 재작년에요. 네. 현재 뭐 갱년기 증상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갱년기 증상은 이제 잘 때 좀 땀 나는 거 하고, 네. 예, 그거 빼놓고는 없어요. 예. 잘 때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땀이 나면 좀 약간 끈적끈적해서 잠깐 일어나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 약간 좀 열이 나가지고요. 예. 이불을 이렇게 뗐다가 다시 덮고 그렇게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열도 잠깐 뭔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다 예, 이거죠? 올라와요. 훅 예. 올라와요. 예, 훅 올라와요. 예,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폐경되고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전부터 제가 갱년기 증상은 40대부터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등이 뜨겁거나 뭐 열이 난다거나 그리고 땀이 전혀 안 났었는데 뒷 목덜미 같은 데서 땀이 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방금 이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게 낮에도 나타납니까? 아, 낮에는 거의 없고 밤에. 네. 그러면서 잠잘 때 발바닥이 좀 발이 후끈거리는 느낌 드세요? 그럴 때 있어요. 예,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아까 지금 손발이 차고 배도 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잘 때 발까지도 이불을 덮어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본인의 경우는 발은 좀 시원한 게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발도 처음엔 되게 차갑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배에 찜질팩을 한다거나 뭐 그러고 발을 좀 양말을 신고 따뜻하게 한다거나 팩을 한다거나 그런 다음에 네, 잠이 들면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다 예. 따뜻해지면 발이 이제 갑갑해가지고 어떨 네. 때 이렇게 이불 속 밖으로 이렇게 내놔요. 내놓는 거죠. 예. 네네. 그러면서 그때 얼굴은 이불 덮는 것 같습니까? 이불은 얼굴은 안 덮고 이제 몸은 발만 답답해서 예, 발만 답답해서 내보내는 거죠. 예. 발이 답답할 때하고 또 이 땀나고 그렇게 답답할 때하고는 별도예요. 같이 오지는 않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발에 열이 나는 경우는 그 경우는 허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갱년기 증상 하면 지금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나는데 낮에도 좀 열이 나면서 땀이 나고 밤에도 땀이 나고 지금 이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본인처럼 밤에만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밤에보다는 낮에만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밤에만 열이 나서 땀이 나는 경우가 병이 더 깊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그 피부도 건조하고 얼굴에 혈색도 조금 떨어져 있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면 지금 얼굴에 여기 그 관골 부위 있잖아요. 관골? 예, 예. 그 광대뼈라고 하는 부분이요. 네네네. 예, 그 네. 부분이 약간 붉어질 때 있으세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이제 뭐죠 그 열이 올라올 때. 요즘에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네. 평상시에 화장실 대변은 어떠세요? 그냥 약간 묽은 변 누울 때도 있고 예. 제대로 누울 때도 있고 그래요. 예. 변은 보고 나면 시원합니까? 네네네. 예.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요즘에 그 장유착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거의 배부르게 안 먹는 스타일이라서 예. 예 그래서 뭐 소화는 조금 덜 먹어서 잘 되고 예. 또 오히려 자주 배가 고픈 편이에요. 예. 그 원래 배고프면 좀 견디기 좀 어렵지 않나요? 네 맞아요. 배고프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몸이 차고 지금 체중이 47kg니까 이렇게 몸무게가 체중이 과체중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체중이죠. 네. 예, 그러니까 먹기는 잘 먹는데 동료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살이 안 찐다고 했던 거죠. 네네네. 네. 이제 이 경우가 이제 몸 안에서 진액이 말라가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리 전부터 이 증상이 있었을 거고, 초경은 언제 했나 기억이 나세요? 대충요. 15살 예. 될 때 한 1, 2월 뭐 그 정도인 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은 것 같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궁이 좀 약하고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었더라도 이렇게 네. 좀 강단이 있고 이런 체질은 아니시거든요. 네,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술 하실 줄 아세요? 술 먹을 줄 알았는데 잘 먹긴 했는데 이제 예. 장 그것 때문에 아예 안 먹고 있어요. 술 이렇게 한두 잔 먹어도 얼굴 빨개지는 거 없는 거죠? 빨개져요. 한 모금만 하면요? 한 모금이 아니라 한 두세 잔 정도 먹으면 빨개졌다가 이제 예. 좀 적정량을 먹으면 이제 제 색깔이 들어오죠. 완전히 빨개져요. 두 번째는 이제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은 잘 잡니까? 잠 못 자요. 예. 예. 전에 젊었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오후에 먹으면
잠이 거의 못 자요. 아, 예. 저도 이제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장이 이제 자율신경 기능이 좀 약해져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슨 증상이 먼저 장에 유착이 된다는 것은 장이라는 것은 사이에 공간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열이 나면서 땀이 나니까 몸 자체가 자꾸 위축이 돼요. 그래서 피부라든지 발이라든지 손끝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건조한 느낌 드시는 거 있으세요? 손끝이 겨울 되니까 엄청 건조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로션을 발라도 가서 네네. 우리가 뭐 볼일 보고 손 씻으면 또 바로 건조해지고 바로 건조해져요. 예, 그럴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겉에서 해서 이제 조금 도움은 되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본인은 이렇게 소음인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열이 나면 안 되는 체질이고 땀이 나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땐 땀이 1도 안 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열이 나는 게 특히 밤에는 열이 안 나야 되고 땀이 안 나야 이 장의 유착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요? 땀 나는 게 줄어들면 내 몸 안에 이제 진액이 적게 빠져나가겠죠. 네네. 예, 그러면 진액이 적게 빠져나가면 피부가 조금 더 건조한 게 개선이 되겠죠. 예, 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한 게 개선이 된다는 것은 안에 장에도 건조한 것이 개선이 되면서 유착이 개선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네. 네, 숙지황, 숙지황, 네, 백작약, 백작약, 당귀, 당귀, 청궁, 청궁? 네, 청궁이요? 예, 예. 예, 여기까지 5g요. 다 5g씩. 예, 예. 그 다음에 약간 음식이 간이 된 음식 좋아하세요? 맛있어요. 예, 예. 예, 그건 그냥 본성이 그런 거예요. 네네네. 싱거우면 잘 안 넘어갑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지모하고 황백 두 가지 약재를요. 네네네. 예, 지모, 황백. 황백. 예, 그건 각각 4g 해서 염초. 예, 염초 적으세요. 염초. 예, 그거는 이제 지모하고 황백은 아까 소금물로 해서 볶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 지무황백 염초해서 그거를 물을 1800cc 넣으시고 1800cc. 네.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공복 시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전에 편한 시간에 드세요. 전에 예. 또 100cc.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이 경우를 이제 언제까지 드셔야 되냐면 열이 오르면서 땀 나는 게 멈춰져야 돼요. 그렇게. 예, 그래야 장의 유착이 줄어들어요. 제가 배가 자다가도 차가워서 잘 때 비계를 하나 얹고 자거든요. 네. 덜 차가워지라고. 배는 늘 따뜻해야 되는 거겠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늘 따뜻하다는 그 기준점은 지금 이렇게 몸 컨디션이나 외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네. 본인이 그냥 베개를 얻는 게 편하고 기분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네. 아까 했는데 좀 답답하다 그러면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54세 여성의 장 유착 수술 이후 장 건강에 대한 건강관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숙지황과 백작약, 당귀, 청궁, 그리고 염초한 지모와 황백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약재인가요? 예, 이 병증이 이제 음호화동이라는 병증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뭔가 움직이고 활동을 하니까 내 몸에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땀이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그렇지만 밤에는 땀이 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밤에 음식을 뭐 과식했거나 젊은 사람들, 열이 많은 분들은 땀이 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처럼 손이 차고 배가 차고 발이 찬 것 같은데 땀이 난다. 그 다음에 열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게 낮에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것은 기가 허해서 양기가 허해서 열이 나게 되는 경우고 밤에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경우에는 음허라는 병증이 확연하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를 낮에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데는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장이 유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몸 자체가 건조해진다는 것은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것은 안에 오장육부가 있는 곳에도 건조해지고 뭔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유착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나타나는 증상은 아까 추우면 우리가 발을 덮어야 되지 발 시릴 때 우리가 추운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뭔가 따뜻하게 했어도 발은 더 따뜻해야 되는데 발은 답답해서 내놓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족삼음경이 허해서 그리고 또 이분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밑에 자궁이나 하초가 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액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그때그때 보충을 해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기운이 생겨서 그래서 이런 분은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좋으실지 모르는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아까 발바닥에서는 열이 나고 얼굴에서는 발바닥에서는 열이 나면서 손과 발은 차고 열이 나면서 땀이 나고 이분 같이 이제 장으로 유착이 된다는 것은 병 자체가 심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조건 밤에 열이 나고 땀 나는 증상이 멈추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4개월 이상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해야 이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는 장 유착이 한도가 아니라 몸이 차가워지고 장까지 건조해진 원인인데 지금 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배출이 없어지고 진액이 보충되는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나 SNS로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니요, 남편입니다. 네, 그럼 남편분의 연세와 키,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네, 연세는 81세 되셨고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몸무게는 66입니다. 네, 키는 어떻게 될까요? 네, 키가 170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남편분이요. 네, 아버님 말씀. 네, 화장실에 자꾸 가니까 예, 그냥 그냥 갔다 와서도 또 바로 갈 때가 있고 갔다 오면 또 시원하지도 않고 예. 그냥 수시로 화장실을 그렇게 그냥 갔어요. 예, 아침에 자고 깨면은 벌써 화장실 가고 벌써 식사하기 전에 또 한 번 갔다 오고 또 식사하고 나서 또 한 번 갔다 오고 네, 저녁에도 그냥 그렇게 몇 번씩 하고 그래서 네, 예전에 그 어머님이 그런 거를 그렇게 하시다가 직장암으로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셔서요. 예. 혹시 그 내력도 있나 싶어서 저도 이렇게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화장실을 간다는 게 지금 대변을 네. 보러 가신다는 겁니까? 네네. 네. 네네. 네. 지금 갔다 오면 시원하지도 않고 조금 있다 또 가고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를 네. 화장실을 가니까요. 예. 지금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는 장 내시경 그 대장 검사도 이렇게 받으신 겁니까? 네, 몇 년 전에 예. 그 장 검사해가지고 용종을 한 4-5개 떼걸랑이요. 네. 네, 그러고는 이제 내시경 같은 거는 그 뒤로 안 했죠. 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병원에서 아마 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뒤로 하고는 안 했습니다. 네. 네, 몇 년 됐죠. 예. 그러면 네. 이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그렇지 않으면 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연세 이렇게 되는데 언제 또 네. 건강검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서 지금 1차적인 것은 직장암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직장암, 이게 그 내시경 할 때 선생님께서 장 내시경 할 때 이 검진이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검진을 예,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규칙적으로 받는 게 제일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어르신께서 자꾸 화장실에 가는데 뭔가 시원치 않고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어르신께서 평소 먹는 양약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네. 2017년도에 그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만 한 게 있습니다. 네. 현재 먹는 약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협착증 수술했는데 현재 걷는 거나 다리, 허리 통증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그냥 다리만 좀 아파서 네. 이렇게 막 그냥 저거 하는데 이렇게 예. 우리네 같이 관절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말로는 예. 좀 많이 걷거나 무거운 걸 좀 끌고 왔을 때 그럴 때나 좀 다리가 아프지 관절 같은 건 없는데 예. 다리가 아파서 그냥 파스 같은 거 부시는 정도예요. 예. 어느 쪽 다리입니까? 양쪽이 다 그렇게 아파서 그러는데요. 다리가 어느 쪽이요? 종아리 쪽입니까? 허벅지 네, 쪽이? 종아리요. 예. 네, 종아리요. 네. 아, 이 경우에 이제 협착증은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 협착은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보다 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네. 예, 지금 그래서 허리 협착 때문에 이 다리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르신이 관절염이 아니라 허리 쪽에서 신경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네. 그 가까운 곳에 가서 이렇게 침 치료를 좀 꾸준히 받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침 치료요? 예. 침 치료하고 이제 네. 연세가 있어도 추나 치료를 해서 척추를 적당히 이완시키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개선이 많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몸이 척추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장에도 압박이 가요. 중력에 의해서요. 예, 네. 그러면 장이 배 안에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줄어들게 되면 공간이 없으면서 장에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대변을 봐도 뭔가 시원치 않고 한 번에 안 나오고 배도 살살 아플 수 있고 왔다 갔다 이런 지금 어르신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도 혹시 뭐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운동 같은 거 하시고요? 운동 같은 거는 그냥 조금씩 그냥 걷다 오는 거 예. 그것뿐이고요. 어, 그리고 더 이상 운동 같은 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도 어르신이 됐지만 뭔가 자꾸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 있고 그냥 네네. 앉아 있으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 있고요. 네, 아니에요. 부지런해갖고 예. 막 움직이고 그냥 막 뭔가 하고 싶어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고 아, 그냥 밖에서 이렇게 그냥 운동이라도 하고 왔다 갔다 그러지 아, 이렇게 예, 푹 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지금 저녁에만 좀 네. 잘 때만. 예민하고 꼼꼼하시고 그러세요? 네네, 꼼꼼합니다. 예. 네, 예민하고요. 예, 따로 뭐 스트레스 받는 건 특별한 건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그런 건. 예.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예민하고 섬세하고 아까 이제 손이 좀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신경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요. 그러니까 네. 뭔가 꼼꼼하고 좀 완벽하신 분이죠. 네네. 네, 그러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뭔가가 이렇게 틈이 보이게 되면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게 보일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이 네,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은 안 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는데도 이렇게 시원하게 말 같은 걸 안 해주고 혼자 사귀고 그런 성격입니다. 예. 목에서 혹시 음음거리는 증상이 있으세요? 목에서요? 예, 목에서 이런 거요. 아,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네. 지금 이제 네. 이 경우에는 결국 이제 장에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예, 장 심장, 문제가 아니고. 예, 네네. 그 증상만 지금 장의 문제지 심장, 네. 마음 쪽, 그 자율신경하고 교감신경 쪽에서 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아까 손이 차다고 네. 하면 장이 차면서 운동이 안 되어서 올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손을 좀 잡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어르신 손을 만지면 좀 따뜻한 느낌이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그 찬 게 아니라 운동이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네. 예, 운동이 대체 안 되어서요. 예, 예, 그렇죠. 여기 네. 장에서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차가워도 운동이 안 되고 운동이 안 되어도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장에서 운동이 잘 되려면 부교감 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네. 어르신의 경우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뭔가 내가 불편한 게 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마음속에 담아놓은 게 없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우리가 부부가 살다가 보면 아, 저 사람이 뭔가 불편한 게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게 뭐 말을 안 해도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다가 보면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장이 운동이 안 되면서 변이 잘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네, 향부자. 네. 예, 복령. 복령이요. 예, 복령이죠, 령. 네네. 그 다음에 네. 감초.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각 7g씩 하시고요. 네. 예, 물을 1800cc 넣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100cc 나오게 달이셔서 네.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네. 예, 오후에 한 5시나 뭐 6시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드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하루, 예, 3가지요. 향부자하고 복령하고 감초요. 감초요. 예, 하루에 2번 마시면 됩니까? 네, 그렇게 2번 마시면 네.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네. 해서 그거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한번 전화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지금 협착이 있으니까 지금 침 치료 받고 이제 추나 좀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한의원에 가서 그 대변 이야기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침 치료도 좀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네. 네. 네, 2개월 네. 복용하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81세 아버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상담자는 잔변감으로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하는데요. 향부자와 복령, 감초를 이용한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들은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몸이 차면 장이 안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장이 운동이 안 돼도 반대로 차가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몸이 찬 건지, 두 번째는 장이 운동이 안 되는 건지. 근데 몸이 차려고 하면 손을 어머님께서 만졌을 때 손이 차가워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몸이 좀 차가우신 분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움직이는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남성분이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완벽하신 분이 있고, 여성분들 중에도 꼼꼼하기는 하지만 움직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어머님이 만졌을 때 손이 차갑지가 않고 따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이 차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교감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장이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마음에 담아놓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기분이 좋으면 변이 조금 더 나갈 거고요. 뭔가 기분이 불편하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무언가 주로 집에 계시는데 집에서 이렇게 아내분이나 내가 이렇게 봤는데 뭔가 불편하게 있으면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내가 어떤 걸 했는데 내 몸이 뜻대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면 또 소화가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마음의 심기의 울체를 풀어주는 게 향부자와 복령이고, 특히 이제 심장에 활력을 갖게 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감초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약은, 장약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어르신의 이제 어머님께서 직장암으로 이제 고인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건강검진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하라는 대로 해서 규칙적으로 받으면 직장암에 대한 건강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음이 풀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장의 연동 운동이 되면서 변이 잘 나가게 될 겁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그럼 상담 받으실 분 연세와 키,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63세고요. 네, 1m 68. 네, 몸무게가 한 73kg 됐는데, 몸무게가 지금 한 좀 빠지거든요. 한 4, 5kg 빠졌어요. 한 몇 달 사이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는데, 이제 어깨가 많이 뭉친다고 그럴까요? 예. 어깨 쪽으로. 어느 쪽 어깨입니까? 양쪽 다 가끔 목 쪽하고 예. 같이 막 뭉쳐요. 예. 목del자고. 근데 2년 전에 목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더 이렇게 자꾸 뭉치는 것 같아요. 뭉쳤다 풀렸다. 아, 그러면 뭉쳤다 풀렸다. 목 디스크 수술하기 전보다 증상은 비슷하세요? 조금 더 심해진 겁니까? 조금 그때는 목 디스크 있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씩 마비라고 네. 그래야 되나? 예. 좀 그러니까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는데 막 자꾸 뭉쳐요. 네. 어깨 쪽하고 목 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몸무게가 자꾸 빠지거든요. 네. 72kg나 지금 67kg 이렇게 빠졌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당뇨를 잡았더니 지금 102가 나와요. 예. 당뇨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 현재 뭐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복용하는 약은 그 병원에서 머리, 네. 그 뭐라고 그러나, 그 머리 영양제 예. 그것만 지금 먹고 있어요. 예. 요즘 그러면 몸무게가 신경과에서요. 예, 신경과에서. 예, 이건 그러면 상관없고, 따로 그 목 디스크 수술 말고 수술 받으신 거 있습니까?
딴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몸무게가 빠지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당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당은 지금 정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네. 소화는 평상시 어떠세요? 소화도 잘 돼요. 대변도. 네, 대변도 잘 보고요. 대변도 하루에 한 2번? 네. 그렇게 잘 나와요, 대변도. 예.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자주 내려요. 예. 시원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아요. 어. 이 소변은 언제부터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변이 한 일주일, 한 열흘 됐나요? 네. 아, 그 전, 아주 한 2시간에 한 번씩 매랐고, 예. 매랐다 하면 참지를 못해요. 그 전에는 괜찮았습니까, 소변요? 그 전에 좀씩 그래서 비뇨기과를 다녔거든요. 그럼 비뇨기과에서 뭐 특별히 뭐 전립선 이상 뭐 이야기 했었습니까? 아니요, 항상 주던 약만 줘요. 네.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 괜찮았는데 그 약을 먹어도 지금은 그런다는 거죠. 지금은 그 약을 먹어도 뭔가 소변이 가서 처음에 보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나오는 느낌 있으세요? 나오는 건 나오는데요. 자주 매랐고, 예.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예, 자주 매랐고, 예. 매라면 그때 봐야지 안 보면 막 뭐라고 재린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 정도로. 지금 보시면 이제 땀 나는 건 땀은 어떠세요? 땀은 예. 운동해도 땀은 잘 안 나요. 예.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몸무게가 주는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소화도 잘 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당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내 몸 안에서의 신진대사의 문제거든요. 혹시 네. 피곤하면 입안에 염증이나 입안에 이렇게 궤양 같은 거 생기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잘 못 느끼겠는데. 네. 지금 이런 경우 일단은 그 이제 목하고 어깨 뭉치는 경우에는 그 네네.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 받고 예, 그다음에 추나 네. 교정 치료를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교정치료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몸무게가 감소가 되는 것은 이 소변의 상태는 그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좀 피곤하면 입맛이 떨어진다, 피곤하면 감기가 온다, 우리 젊었을 때부터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의 경우에는 그 예전부터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 소변의 상태가 좀 나타나는 게 있었습니까? 색깔로요? 아니요, 이렇게 뭔가 소변이 시원치가 않고 이런 증상들이요. 참을 수 없고. 예, 넣고 나면 따끔거린다든가 약간 그런 게 한두 번씩 있었어요. 예, 예전에도 뭐,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증상이 있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예. 네, 있어요. 예, 소변 볼 때도 좀 따끔하고 뭐가 덜 나가는 느낌이요. 네네. 지금도 네. 꽉 참다가 예. 대변을 보면 나오지도 않고 그런 증상이 나와요. 예. 지금 그 요즘 뭐 일은 하고 계십니까? 네네. 예. 요 근래 스트레스 뭐 받는 거 없었어요?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좀 예민하고 좀 꼼꼼한 체질이세요? 네, 예, 속 피부도 좀 고우시고요. 네. 네. 술 제가 체질 때문에 그 2가지만 확인할게요. 술 하실 줄 아세요? 먹기는 먹는데 많이는 안 먹습니다. 한 잔 하면 바로 빨개지십니까? 예, 한두 잔 먹으면 빨개져요. 예, 빨개지는 그러다 또 거죠. 시들어져요. 예, 그러는 거죠. 커피는 오후에 마셔도 뭐 가슴 두근거리거나 잠자는데 문제 없습니까? 커피요. 예. 제가 하는 일이 좀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하루에 한 잔씩 먹거든요. 네.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요. 불면증. 네. 이제 그 하시는 일 때문에 커피를 마셔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커피를 마셔서 잠을 못 자는 것도 내가 이제 몸무게가 감소할 수 있고 체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커피의 이제 그 양이라든지 그 네. 강약이라든지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커피를 좀 저도 오후에 먹거나 좀 많이 먹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예. 커피를 좀 연하게 타달라고 하세요. 하여튼 그러면서 예. 그걸 기본적으로 줄이고 두 번째는 네. 이제 스트레스인데 이게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소변의 상태도 여성분들이 이제 신경 쓰고 그러면 오줌 소태 비슷하게 지금 남성분인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병원에 가서 전립선의 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생지황, 생지방이요? 예, 목통, 목, 예, 통, 예, 통로할 때 통입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6g, 다 세 가지 다 6g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죽엽, 예, 대나무 잎사귀 2g, 아, 죽여. 2g. 2g이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을 예. 1800cc 넣으세요. 물 1800cc 요? 예, 그 다음에 예,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드세요. 예. 예, 음식 좀 얼큰한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 얼큰한 건 안 좋아해요. 예, 매운 거 좀 잘, 짜게 먹는 편이에요. 예, 짜고 조금 새콤한 건 잘 드세요. 그만 거, 예, 예, 예. 김치 드셔도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 있고, 묵은지,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 있고요. 네. 신김치 좋아하세요? 겉절이 좋아해요. 아, 겉절이 좋아하세요? 네. 네, 그러면 그건 아침, 저녁으로 뭐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본인 편할 때 드시면 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거 15일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린 한방차로 꼭 도움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63세 아버님의 어깨 뭉침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생지황, 목통, 그리고 감초는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약재인가요? 예, 지금 이제 목에 어깨 뭉침이 처음에는 이제 목 디스크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침하고 추나요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변이 뭔가 꽉 막힌 듯하고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체중이 빠진다는 것은 지금 당뇨도 없고 음식도 정상적으로 먹고 그 대신 이제 뭐 일 때문에 커피를 한 잔 하는데 잠은 좀 적게 자고 근데 이 일은 아마 전부터 했을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조금 커피를 연하게 먹거나 적게 먹으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스트레스는 지금 방송상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건 감안을 해서 심장의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생지황, 목통, 감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죽엽은 술을 한 잔 했을 때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 그래서 심장이라는 것은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한테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완벽하고 그래서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의사로서 뭔가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친구분들이나 가족 생활을 하면서 뭔가 불편하고 힘들게 있어도 내가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가슴 속에 담아 놓으면서 한도에 차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또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심장의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면서 심열을 꺼주는 이제 죽엽으로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자,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해드릴 이제 건강 제안은 치매 환자분이나 치매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최대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요법이라든지 인지기능 강화 요법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예, 이 치매를 예방하고 또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하게 되면
치매를 예방하고 또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매를 진단받았어도 이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꾸준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면요. 지적 호기심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해서 치매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